판사님 출신을 모신 이유가 이건데 특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김건희도 전원합의체로 갔고 네. 그리고 두 사람 누군가 박성재하고 한덕수도 갔잖아요. 네, 네. 전원합의체로. 박성재가 아니라 이상민. 이상민, 네, 이상민. 네, 이상민과 네, 네. 한덕수. 일단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네. 대법원장의 의중이 결정이죠. 네, 네. 그렇죠. 대법원장의 의중이 담긴 거죠. 네, 분명히. 네,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전원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원래 633으로 만들어 놓은 네. 특검법의 기한 제한을 이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죠. 김건희 씨가 10월 말까지 네. 만약에 형이 확정이 안 되면 네. 그러면 풀려나잖아요. 당장 풀려나지 않고 다른 사건들이 지금 재판 중이 있기 9월 때문에. 말에 하나 있는데 네, 네. 매건 매직. 네, 네. 그때 7년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고심에서 네. 항소심에서 예. 이 7년이 확정이 돼, 7년 또 나거나 뭐 좀 더 올려치기 하거나 아니면 뭐 네. 떨어져도 1년밖에 안 떨어지면 네. 그러면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능하죠. 그때 만약에 네. 구속을 안 시키면 이거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특검에서 미리 지금 구속 다른 이 현재 발부돼 있는 영장의 만료가 언제일 거기 때문에 네. 선고 당일에 그 사전에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안 하면 만약에 안 하면 이제 대량이잖아요. 후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중형일 경우에 여러 재판이 있을 경우에 그 만료일을 잘 꼼꼼히 챙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건하고 서로 엇갈려 가지고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그는 꼼꼼히 챙기는 편인데 만약에 그때 해도 되는데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신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항소심 재판부까지는 잘 챙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상고심인데요. 상고심에 가서는 통상적으로 연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6개월이 되면 따로 그냥 발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도. 네. 그래서 제 말은 네. 이제 매건 매직 2심에서 네, 네. 2심에서는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미리. 그때 발부되면 어쨌든 10월에 안 나오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건 막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근데 아마 할 겁니다. 아마 할 거라고. 하게 해야죠.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게 해야죠. 제가 이제 예. 정확히 재판 모르는데 거기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걸 분명히 챙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9월 20 며칠인가 네. 그날이 메가매지 항소심인데 그때 만약에 영장을 발부 안 하면 이거 풀어준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그널로 뭐 봐야 되죠. 의도까지는 모르지만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부 안 한 거니까 네.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죠. 풀어줄 생각인 거죠. 예. 생각인 거죠. 풀어줄 결심인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0월 28일 그냥 넘겨가지고 예. 그때는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럼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9월 20 며칠이지? 9월 20 며칠 날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부, 네. 그때를 봐야 보시면 돼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안 된다 그러면 떠들기 시작해야죠 막. 전부터 이야기해야죠. 전부터 얘기해야 돼요. 예, 다 걱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면 항소심에서 절대로 풀려나지 않게 계산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연기하고 하는 일들 해줘야죠. 그때 다시 발부해야 예. 돼요. 아마 다른 다시 또 발부해야 돼요. 22일입니다. 9월 20일. 9월 건이 22일. 사건이 또 다른 건도 있지 않나요? 그 뭐. 아니 그 한 건입니다. 그 네, 지금 네. 걸려 있는 거 9월 네, 22일에 10월 내관 매직. 28일이 네. 이제 만료인데 그 사이에 있는 선고일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밖에 없고. 네, 아, 찾아봐. 매감 매직 관련한 항소심. 7년짜리.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맞긴 한데 풀려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잠깐 풀려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전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적인 공분에 아니, 지금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의-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반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반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사법부가 완전 자살골 하는 거 아닌가요? 자살골이죠. 자살골인데 민주당의 힘이 예전만 못해요 지금. 민주당 그렇지 내부적으로.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게. 서피릿은 네. 살아 있는데 네. 민주당 뭐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오면 안 돼요. 김건희 씨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보통 다른 판사,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빼고 나머지 판사들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직연도 있는데요. 아니 근데 조의대가 무리할 것 같은데. 근데 고법은 대등재판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판사가 재판장하고 배석이 아니고 네. 셋이 대등이에요. 한 명이 해주고 싶어도 네. 그죠. 네. 네. 근데 너무 걱정을 하시죠. 저는 걱정합니다. 아니, 저는 김건희 씨가 아니, 나오면 걱정할 네.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 많이 봤죠, 우리 지금 구속 대- 취소부터 시작해서. 대법에서 구속 취소도 말도 안 네, 되는 네, 거였고 그 이재명 파기환송도 네.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게 작년 1년 전에 너무 많이 어그러져가지고 네. 하나도 못 함부로 맞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나도 못 맞추셨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직위원이 거야. 네. 풀어줬죠. 예. 이재명 대선 파기환송 후보 됐죠. 파기환송시키면서 네. 대선에 개입했죠. 예. 수원에 있는 영장 판사들 다 데려다가 영장 전담부에 넣어 맞아요. 전부 다 한꺼번에. 기각시켰죠. 예. 그리고 뭐 여기 우인석 판사가 했던 김건희 그 무죄도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네, 김건희 말도 안- 무죄, 명태균 무죄 준 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서 10월 22일 날 네. 풀려나나 안 풀려나나 보자. 아니 그때는 풀려나는 게 아니지. 영장이 다시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그때 영장 20일에. 그렇죠. 그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네. 홍사훈 기자님도 그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난 건 생각도 못했네. 왜 그 걱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호주 다녀오시더라고. 난 김건희가 풀려날 거란 그게 또 pending이 돼 있네. 난 그래도 팬딩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대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그 탄핵 그 소추안을 이렇게 뭐 그 발의 뭐 추진하고 하면서 있죠 지금. 네. 약간 서피리 쪽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희대 부장은 갑자기 움직였다는 그 암암리에 지금 계속 혼자 내란 임무 수행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한 번씩 사람들 눈에 띄는 거죠 지금 계속. 근데 그렇죠. 이번에 띈 거는 지난번 그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의 뭐 한 8개월 10개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후임 대법관이 지금 공석이 또 생기면서 이제 두 번째 대법관 그러니까요. 제청까지 인선이 될 때까지 첫 번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압 회부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전압회부가 이미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전압 회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그 아마 우인성 판결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럴 경우에 대법원이 가장 쉽게 도망가는 방법이 1심의 사실 인정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상고기한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정관 그 재판부가 네. 윤석열 그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고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김건희 판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또 하나는 오세훈 명태균 판결이 또 거기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 조영우 부장판사 그렇죠. 판결이.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이 여론조사가 맞춤형 여론조사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맞춤형. 네, 우인성 판결은 이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뭐 요청이 없어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본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 없다. 이렇게 계약서도 되는 안 거고 이 김건희 윤석열 그 그 이진관? 윤석열 그다음에 그 오세훈 판결은 그 여론조사가 맞춤형 여론조사. 요청 받아서 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오세훈이나 윤석이 유리한 여론조사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당연히 네. 추론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갈려 있는 상태예요. 상반된 판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 예측을 하자면 소부, 그러니까 4명, 대법관 4명이 하는 그 판결, 그 재판부에서는 아마 우인성 판결을 상고기각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두 개의 상반된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는 자기 선에서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전압으로 넘겼고 근데 전압을 넘겼을 때는 소부에서는 아마 내용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유죄 판결과 하나의 무죄 판결이 있는데 적어도 유죄 판결을 맞추려고 보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다른 의도로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전 그 만약에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례를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1심 무죄였고 2심은 1심이 유죄였고요. 2심이 무죄였지 않습니까? 그 2심 무죄가 야 이건 건들 데 없이 완벽한 판결이야 네. 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네. 1심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쪽으로 네. 갔잖아요. 네.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도 야 이건 뭐 무죄라니 말도 안 되지라고 한 1심인데 네. 그 1심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압이 맞출 수 와가지고. 있죠. 아까 말했처럼 이제는 제가 확실히 가지고 말을 못 드리는데 네. 다만 무죄 판결 하나, 유죄 판결 둘. 그리고 특히 그 유죄 판결 중에 하나는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판사도 달라요 서로 예, 예. 판결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판결이 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같은 사안을 하나의 명태균 사건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같이 나갈 건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예측이라면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꾸는 게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두 개니까 그게 더 상식적인데. 상식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인성 판결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습니다. 뭐 합의가 없었다는 가장 큰 이유가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네. 이유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오히려 무죄 판결을 깨는 게 훨씬 더 이게 중요한 게 김건희 씨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지면은 오세훈도 살아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과 차기 대선과 그리고 네. 그 김건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다시 세력을 구축하는 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아니 보수를 재건해야지 내가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내가 임기를 다할 거야 생각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아까 말처럼 원래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예측한다는 게 좀 어차피 어렵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아갖고 네. 내가 마지막 작품 하나 만들어. 그래서 다만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그 직무가 정지가 정지되지. 됩니다. 대법원장 네. 임기가. 근데 대법원 지현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내년이에요. 찾아봤더니 통상 탄핵 소추가 되면 90일에서 한 120일 정도의 그 선고까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 4개월 정도는 중지된다. 직무가 중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압도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대법원장 빼고 전압을 해야죠.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왜냐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대법원장 탄핵 소추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합니까? 대법원장이 빠지면 전압은 돌아간다? 빠져도? 근데 이게 그것도 확실을 못하죠. 확실을 못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633 이 네. 법에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전압을 계속 한 3, 4개월 뒤로 미룰 건가? 그다음에 만약에 탄핵 인용되거나 사퇴하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이 갈 때까지 또 한참 걸리는데 그게 전압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예측은 쉽지 않아요.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서필이 작동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그게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중지됐으면 이 전압도 중지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판결만 계속 뒤로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상으로는 대법원장 없이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상. 관례상 그런 것뿐이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대법원장이 없이도 가능하군요. 네, 네, 네. 예, 오케이. 법상으로는 네, 네.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오세훈 사건은 명태균 사건과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사건이요? 예, 전원합의체 갔다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명태균 여러 공짜 여론조사 사건을 재판을 쪼개서 했잖아요. 세 개로. 김건희 따로,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따로,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을 묶어서 네. 재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건희가 무죄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명태균을 같이 법정의 피고인으로 세웠으면 강혜경 국장 있잖아요. 강혜경 씨가 법정에서 나갔을 때 증언을 하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무죄 받을 때 강혜경의 진술이 전원 진술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 근데 윤석열, 명태균 같이 재판 받으니까 강혜경이 이 재판 가서는 내가 명태균한테 직접 들었잖아요. 이 피고인한테. 그럼 진술하면 직접 증거 채택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화합의체 넘어간 거는 김건희가 무죄 나온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상 정치 행위를 하는 자. 김건희가 무죄 받을 때는 명태균도 정치 행위자 아니라고 그래서 무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지는 거니까 오세훈 건이랑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 걱정까지 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에 지금 633이 되면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네. 이게 또 전원합의체로 가면 무한정 지금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내년 4월 뭐 서울시장 재선 그 얘기 오세훈 나오는데 건 전원합의체로 안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 간다면은 네, 네. 간다면 그래서 지금 뭐
총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그렇게. 나오고 예, 하던데. 그러니까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막판에 막 휘젓고 갈 수도 있다. 어차피 자기 임기는 곧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탈핵 소추나 이런 발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될 거라고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되겠다 이거 대법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대법원장 탄핵은 85년에 유태용 대법원장이 한번 발의됐다가 부결된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탄핵된 게 한 번은 없는데 탄핵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소추가 되면 우리나라는 헌정사 최초로 대법원장의 탈핵 소추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정 법정에 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출석 안 할 것 같아요. 출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 물론 이제 불출석도 가능한데 네. 어쨌든 한 번은 나와. 벌써 재판으로 하려고 그럴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헌재가 이 행위들, 이 말도 안 되는 초유의 그 파기환송 그 절차. 헌재에서는 탄핵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 가면? 저는 그 판단을 헌법적 판단을 쓰다 보면 이게 과연 그래도 대법원장 하는데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어. 아,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정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헌재 던졌는데 동전이 서 있는 확률의 사건이 헌재 한 재판 여섯, 가운데 일곱 성향을 쭉 보시면 몇 대 몇입니까? 상으로는 불리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탄핵 때도 네. 성향상 불리했었던 상황이었지만 인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해볼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어떤 헌재 구성상으로. 구성상을 네. 뭐 정확히 중도 세보진 않았는데 중도 보수가 5명으로 분류가 되고 진보가 4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아마 이제 3명 역전되지 정도가 않았나요? 있는데, 진보 최근 쪽이. 예? 예, 진보 쪽에 아마 3명 정도일 거로. 3명밖에 없어요? 네. 역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4년 뭐 3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재 재판관이 6년이고 게다가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 그다음에 국회 3명. 근데 국회는 여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힘이 한두 명을 일단 한 명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3명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한 3명. 네, 3명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에 이제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또 있고. 아, 이거 어렵네. 어렵습니다. 네. 서필이 계산 잘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위법하거나 위헌하면 네. 탄핵 대상이 되는 게 그냥 맞습니다.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법하고 위헌하다는 것을 국민께 더 잘 알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일이 많아서 잠시 재워졌던 것이지 이재명 파기환송은 완전히 그 조희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충분히 소부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 함부로 그 사건을 끌어다가 보라고 제가 그때 확실히 들었거든요. 먼저 보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대법관에게 직접 들었는데 아니 왜 먼저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보라고 했습니까? 누가요? 원장이요. 그게 대법원장이거든요. 근데 미리 보지도 않았고 이들은 보지 않고 그냥 연구관이 써준 것만 가지고 했을 텐데 근데 어떻든 보라고 했다고 했고 봤다고 하면서 원장했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그들이 한 행위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헌법을 조금 위반하면 탄핵. 그러나 평범한 시민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는 다시 기회를 주지만 저는 높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때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저도 그렇게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뭐 빌드업 이런 것도 아니고 탄핵 대상이면 탄핵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치밀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원합의체로 끌고 갔을 때 이상민 건과 그다음에 한덕수 건을 전원합의체로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특검법도 위반하고 그럼 또 법 위반에 또 걸리게 되고 대법관도 임명을 안 했어요. 대법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요. 두고두고 너무 많습니다. 그 후임 대법관은 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조희대 입장에서는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은 제청,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있고 네. 임명권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 있는데 이제 이게
이게 제청이라는 게 뭐 문서로 뭐 전자문서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독대에서 만나서 최종 2명의 후보를 올리면 이제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일이다 보니까 관례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례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통상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번째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런 관례 없다고 해도 뭐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지연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희대가 이제 대통령의 의사를 계속 뭔가 거절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끝내 이제 두 번째 후임이 생길 때까지도 안 하고.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예. 마음속에서 인정 안 하는. 자기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되긴 됐는데 인정 못 한다는 말을 그렇게 사실상 임명 거부, 예. 대청 거부로 표현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그 대법관 후보가 지금 이제 인선 작업이 끝나서 최종 사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2명을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거래설이나 이런 흉흉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는 이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지금- 오랫동안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혼자 내란 임무 수행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내란 임무 수행 중이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한 해에 4천 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8개월 정도 임명하지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이 공석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못 받고 있는가. 이게 조희대 몽리로 인해서 조희대의 내란 임무 종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재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위헌적인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아직 결정 안 한 거죠. 아 탄핵은요? 탄핵, 네. 예,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지 새로운 않았고 지도부가 뭐 예, 이제 하겠죠. 신임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그 후보 연설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얘기가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뭐 말만 하지 말고 하려면 빨리 그러니까. 하는 게 그 사람을 뽑아냈을 때 나머지 대법관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판단할 새로운 수 지도부 있잖아요. 들었으면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 빨리 서피리스로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 대상이야. 그리고 그동안 준비도 해왔어. 근데 잠시 재워졌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탄핵에 넣으면 탄핵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왜? 이거 뭐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국민이 재판받은 권리를 대법원장이 내팽개치고 있다면 대법원장의 역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의 첫 번째 아젠다로 밀어붙여가지고 예. 제가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요. 네. 그리고 지도부들도 벌써 저기 후보 연설에서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뭐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두 후보는 또 후보 연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